한국 정부가 이제 임금체불이란 말 대신 임금절도라고 부르기로 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했는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 이게 바로 정부가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 딱 보여주는 말이죠. 단순히 돈을 못 받은 거 이게 아니라요. 노동자랑 그 가족들의 삶을 위협하는 절도 행위다. 이렇게 딱 규정한 거예요. 모든 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관점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사장님이랑 직원 사이의 도 문제 정도로, 그러니까 민사 문제로 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건 명백한 범죄다. 그래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격상된 겁니다. 엄청난 차이죠. 아니 근데 이 문제가 왜 이렇게까지 중요해졌을까요? 이게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스케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이에요. 임금 절도. 이게 그냥 월급 못 받은 노동자 한 명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월급을 못 받으면 당연히 돈을 못 쓰겠죠. 그럼 그 돈이 돌아야 할 동네 식당, 작은 가게들, 자영업자들까지 줄줄이 타격을 입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회적 재난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궁금해지죠. 대체 이 문제 얼마나 심각하길래 정부가 이렇게 재난이라는 말까지 쓰면서 나서는 걸까요? 그 피해 규모 상상이 가시나요? 바로 2조 원입니다. 네, 작년 한 해 동안에만 체불된 임금 총액이 2조 원이에요. 이 숫자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게 그냥 많은 돈이다 이걸 넘어서요.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한 수치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기록이고 이제 더는 이 문제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이 켜진 셈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2025년 9월 2일 아주 종합적이고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정부의 반격,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지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부의 계획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다단계 하도급처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그 구조부터 뜯어 고치겠다. 둘째, 상습적으로 임금을 떼먹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사회 전체적으로 임금 떼먹는 건 범죄다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만들겠다. 어때요? 아주 체계적이죠? 자, 그럼 이런 멋진 전략, 그냥 계획으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 이걸 어떻게 현실로 옮길 건지 정부가 바로 시작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용훈 장관이 그랬습니다. 남은 4개월간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임금절도 근절에 쏟아 부어달라고요. 이 주문에 따라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는 말 그대로 총력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9월부터 바로 전국적인 집중감독에 들어가고요. 10월에는 사상 최초로 지자체랑 합동점검도 합니다. 연말까지 모든 역량을 여기에 쏟아붓는 거죠. 이 총력전이 성공하려면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지침들이 내려왔습니다. 기관장들이 직접 현장을 챙기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사상 최초로 지방정부랑 협력하고요.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는 최우선으로 아주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터지기 전에 고위험 업종을 미리 감독하는 예방활동에도 집중하고요. 정말 촘촘하게 움직이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책에서는요. 특히 더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한 그룹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바로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장관이 직접 외국인 노동자 체불 청산을 1순위로 두라고 지시했어요. 열심히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억울하게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라는 거죠. 이건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서 우리나라의 품격이 달린 문제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번 병화가 단지 단속하고 처벌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정부의 철학 자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움직임도 있었거든요. 이게 또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9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의 공식적인 줄임말이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이름만 바꾼 거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고용이라는 단어와 노동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미묘한 차이에 이번 변화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고용은 아무래도 고용주와 피고용인 관계를 떠올리게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일하는 방식은 정말 다양하죠. 고용주가 따로 없는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또 스스로를 고용한 자영업자들까지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노동을 한다는 겁니다. 노동부라는 새 이름은 바로 이렇게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거죠. 자, 새로운 이름, 그리고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새로운 계획까지 나왔습니다. 과연 이 야심찬 개혁들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이 고질적인 임금 절도 문제를 정말 뿌리 뽑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드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